순환문 두 개 중 먼저 while문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while문을 사용하는 형식을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while문은 주어진 조건이 참인 동안 while문에 속한 명령문을 반복적으로 실행합니다. 따라서 조건이 처음부터 거짓이라면 while문은 전혀 실행되지 않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while문은 조건만 확인해서 실행 여부를 결정하는 간단한 while문입니다. while 표현식의 마지막에도 조건문과 마찬가지로 쌍점, 즉 콜론이 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시 코드는요, 안녕 파이썬이라는 문자열을 5번 반복해서 출력하는 while문입니다. 이렇게 5번 출력을 했죠. 이처럼 while문에서는 정해진 횟수만큼 명령문을 반복해서 실행하고자 할 때는 여기 코드 예시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은 순서로 하면 됩니다. 첫 번째 코드는 i에다가 0을 일단 할당을 했죠. 즉 변수 i를 하나 만들고요. 이것을 0으로 초기화합니다. 두 번째 줄에서는 while i가 5보다 작다 이렇게 되어 있죠. 5보다 작은 동안 이제 반복해서 처리를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5라는 것은 사실 반복하고자 하는 횟수입니다. 이렇게 while문의 반복 횟수를 정하면 됩니다. 이런 값을 sentinel 값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sentinel이라 하는데요. sentinel의 이제 원래 뜻은 보초병 또는 감시병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제 flag라고도 해요. 이제 기수 같이 이제 깃발을 의미하는데 저는 그냥 sentinel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는 sentinel이라는 뜻은요, 순환문 등에서 종료 조건으로 사용하기 위해 지정한 값을 뜻합니다. 화면의 코드처럼 이렇게 while 명령문을 수행하면서 while 명령문의 마지막 혹은 적절한 위치에 sentinel인 변수, 여기서는 i가 되겠죠. 변수 i가 될 것인데 i의 값을 1만큼 증가시킵니다. 이처럼 먼저 안녕 파이썬을 출력하고 이를 증가시킨 이 while 명령문 블락을요, 다 실행한 후에 다시 while 명령문 처음으로 돌아가서 조건을 확인하죠. 먼저 0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1로 증가되었습니다. 1이 5보다 작다가 또 참이죠. 그래서 다시 이제 출력을 하죠. 안녕 파이썬을. 그리고는 또 1을 증가시킵니다. 이렇게 하는 작업을 이제 반복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반복하고자 하는 이제 횟수에 도달하게 되면요, 여기서는 이제 5가 되겠죠. 즉 5번 반복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i가 5가 되어서 while문의 불림 표현식이 거짓이 됩니다. 즉 i가 5면은 5가 5보다 작다는 거짓이죠. 그죠? 그래서 4까지만 이제 참이고 5부터는 거짓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짓이 되면 while문을 이제 실행하지 않고요. 즉 아래에 있는 print 안녕 파이썬을 출력하지 않고 빠져나갑니다. i가 5일 경우에는요. 그래서 i는 0부터 4까지 5번 반복하죠. 0, 1, 2, 3, 4 5번 반복하고서 이제 while문 블록 안에 있는 while 명령문을 수행하고는 종료를 하게 됩니다. 여기 있는 코드에는요, while문을 10번을 반복하는 거죠. while i가 10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9까지 10번을 반복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는 출력을 뭘 합니까? i를 하죠. 즉 0부터 9까지를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sentinel 변수를 0으로 초기화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0을 출력한 후에 1을 증가시키고, 그럼 1이 되겠죠? 그러면 다시 이제 출력을 하고 이렇게 반복을 해서 9까지 출력을 하고 9까지 출력을 한 후에 i를 1 증가시키면 10이 됩니다. 그럼 10은 10보다 작다. 이게 false가 되죠. 그래서 print i를 실행하지 않고 바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됩니다. while문을 이용해서 시퀀스 자료형이 담고 있는 값들을 하나씩 꺼내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 코드를 보면요, 투플 생성자를 사용해서 문자열 A, B, C, D, E, F, G를 갖다가 하나씩 꺼내서 문자
알파벳 투풀을 만들죠. 이렇게 해서 이제 7개의 A, B, C, D, E, F, G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i가 0이니까 센치럴 변수를 0으로 했죠. 이것은 이제 코드를 보시면 알겠지만 출력할 때 ti로 사용했습니다. 즉 i를 투풀의 인덱스로 사용했습니다. 0부터 시작하니까 인덱스 0부터 시작하죠. 그 전체 길이가 7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인덱스 분은 6이 되겠죠. 그래서 0부터 6까지 즉 7개의 여기 있는 문자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씩 증가를 하면서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는 7이 되면은 7은 투풀의 길이와 보다 작다 틀리죠. 그죠? 그래서 이제 빠져나오게 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계산을 할 때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시퀀스형에 담고 있는 객체를 꺼내서 쓸 수가 있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포문이 훨씬 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은 포문은 그냥 알아서 다 꺼내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인덱스를 이렇게 증가시키면서 트래킹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while문의 전체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파이썬에서 while문을 작성하는 일반적인 형식은요.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while문에 있는 불린 표현식의 값은 참과 거짓 둘 중 하나만 가질 수 있고요. 값이 참인 경우에는 해당 while 명령문을 실행하게 됩니다. 조건문처럼 while과 else의 마지막에는 쌍점이 이렇게 옵니다. 즉 콜론이 오죠. 그리고 while문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while문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면 else문은 반드시 실행이 된다는 점입니다. else문의 이러한 역할은요. 파이썬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else문은 선택사항이라서 생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약 else문이 있다면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요. while문을 정상적으로 종료시키게 되면 반드시 else문을 실행한 후에야 전체 while문이 종료한다는 뜻입니다. else문의 이러한 실행 규칙은 while문뿐만 아니라 for문과 try except 즉 예외 처리 문에서도 모두 적용이 됩니다. 여기 이 부분 꼭 기억하십시오. else문의 실행 규칙은요. 여기 while문뿐만 아니고 나중에 학습할 for문과 예외 처리에서도 똑같이 이 규칙이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규칙이 뭐냐 하면 특히 else문이 이제 실행되지 않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종료하면 반드시 실행되지만은 예외적으로 else문이 실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 예외가 뭐냐 하면은 while문이 break 또는 return 문에 의해서 종료되는 경우에는 else문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while문을 실행하는 도중에 예외가 발생해도 else문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이 두 경우 중 어느 경우에도 else문은 실행되지 않습니다. 뭐 재밌는 게 여기 try except문 보면은 예외 처리문인데 예외 처리문에서도 예외가 발생하면은 else문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규칙은 똑같이 적용이 된다. 나중에 for문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그래서 지금 반드시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break 명령어는 뭐냐 하면요. break가 속해 있는 현재 순환문을 종료하고 빠져나와서 바로 그 상위 명령문으로 통제권을 넘겨줍니다. 따라서 break는 현재의 루프, 즉 break를 포함하고 있는 while문을 빠져나올 때 사용합니다. 반면에 return문은요. 주로 함수 안에서 사용하는데 while문이 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while문 안에서도 함수를 갖다 호출할 수 있겠죠. 이렇게 while문을 실행하다가 return문을 만나면은 return문 이후의 모든 명령문은 무시가 되고요. 함수를 호출한 상위 명령문으로 통제권을 이제 넘겨주게 됩니다. break문도 break문을 만나자마자 그 이후의 모든 명령문은 무시되고 이렇게 while문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return문은요, 우리가 이제 반환문이라고도 하는데 이렇게 이제 불리는 이유가 return문이 주로 이제 함수가 처리한 결과값을 반환한 후에 이 함수를 호출한 명령문에 바로 그 다음 명령문으로 통제권을 넘겨주기 때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함수를 할 때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대부분은
브레이크문에 의해서 빠져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왜 그러냐면 때로는 이제 값을 반환하지 않고도 리턴문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이제 프로그램이 실행되다가 리턴문을 만나면 현재 실행 중인 명령문이 종료되고 상위 명령문으로 통제권을 넘겨주게 됩니다. 브레이크 명령어는 순환문의 마지막 주제인 무한루프에서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예외가 발생했을 때 이제 예외를 처리하는 방법은 제 9장에서 예외 처리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else문이 이제 실행되지 않는 조건이 이렇게 while문과 for문, try excep문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else문의 규칙은요, for문과 나중에 배우는 try excep문에서도 꼭 적용이 된다는 것을 지금 꼭 기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흐름도입니다. 플로우 차트인데 우리가 아주 오래전에 이 논리 설계를 할 때 우리가 이미 설명을 드렸죠. 흐름도도 중요하고 의사 코드, 즉 수도 코드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있는 흐름도는요, 1부터 10까지 더하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하기 하는 것을 이제 흐름도로 보여주는데, 먼저 토탈이란 변수와 i를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0으로 초기화를 시켰죠. 그리고 판단하는 i가 센티널 값입니다. 이 i가 10보다 작으면은 i에다가 1을 더해서 다시 i를 올리고요. 그리고 토탈에다가 이제 또 i를 넣습니다. 즉 이제 먼저 시작하자마자 i가 1이 되죠. 1이 되고 그 다음에 2가 됩니다.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9 더하기 10이 되죠. 10이 되고 나서 이제 토탈까지 구한 후에 이렇게 빠져나오는 출력을 하고 빠져나오는 게 됩니다. 결국 i가 10보다 작기 때문에 10번을 반복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센티널 밸류를 먼저 올리기 때문에 사실은 1부터 10까지 더하는 것이 됩니다. 요 흐름도를 그대로 우리가 파이썬 코드로 이렇게 보면 이 그림처럼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나오죠. 이렇게 토탈을 보고 i를 갖다가 0으로 하고요. while 해서 i가 10보다 작을 경우 i를 갖다 1증가를 먼저 시키고 그다음에 토탈에다가 i 값을 넣고 이렇게 다 출력하고 났어요. while 문을 빠져나올 때 마지막에 else 문을 최종적으로 실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브레이크 문이라든지 오류가 나지 않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다 10번 하고 나서 최종 프린트 문을 해서 토탈을 출력을 하는 코드가 되겠습니다. 대충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흐름도 그대로 이제 우리 코드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의사 코드, 수도 코드를 한번 보겠는데요. 여기 보면은 우리 흐름도를 갖다가 이렇게 의사 코드로 한번 바꿔 봤습니다. 토탈이 0이고 i가 0이고 그리고 while 하고 이제 i가 10보다 작은 동안에 이렇게 쭉 계속 반복하고 end while 그리고 print tota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의사 코드를 만드는데요. 이처럼 이제 내용이 복잡하지 않다면요. 사실 흐름도보다는 의사 코드가 더 간단하고 편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의사 코드를 그대로 이제 파이썬 코드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 의사 코드와 파이썬 코드가 똑같은데 사실은 파이썬 코드 자체가 워낙 간결하고 간단하기 때문에 파이썬 코드 자체를 어떻게 보면 의사 코드로도 사용해도 그렇게 나쁜 생각은 아닙니다. 충분히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만들 수 있는데 이런 의사 코드 이제 작성하는 방법을 보면요. 물론 규칙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최소한의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키워드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블록은 당연히 어떠한 경우에도 들여쓰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사 코드를 작성해 놔면은 이것은 이제 파이썬 언어든 C 언어든 뭐 자바 언어든 베이직 언어든 이렇게 쭉 바꿀 수가 있겠죠.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논리 설계 단계에서 이렇게 의사 코드를 가지고 작성해 놓는 것도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의사 코드로만 잘 작성해 놔도요. 나중에 여러분이 실제 프로그램을 구현할 때는 어떠한 컴퓨터 랭귀지라도 다 구현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논리적인 내용을 그냥 코드로 짜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처럼 논리 설계를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보면서 이제 while문을 좀 더 이해해 보겠는데요. 이 화면의 예시는 while문을 이용해서 1부터 10까지 숫자를 더한 후에 그 결과를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이것은 앞서 봤던 의사 코드와 거의 똑같죠. 그죠? 사실 거의 똑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while문을 이제 while i가 10보다 작을 때, 즉 i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결국은 while문을 10회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먼저 바로 1을 증가시키고요. i를. 그래서 1부터 10까지 더한 후에 while문을 종료하는 코드입니다. 센치널 값을 우선 0으로 초기화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변수 i에다가 할당을 했죠. 그래서 while문에서는 센치널 변수를 바로 먼저 증가시킨 후에 즉 1을 만든 후에 토탈 변수에다 추가를 바로 합니다. 이렇게 해야 이제 1 더하기 2 더하기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1을 증가시켜서 2로 만들고 그래서 토탈 변수에 추가하는 식으로 10까지 추가한 후에 센치널 변수 i가 10이 되면은 while 조건이 거짓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다 완전히 while문을 이렇게 수행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else문을 실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오류가 나지도 않았고 브레이크문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else문을 실행한 후에 전체 while문을 종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하죠. 1부터 10까지 합은 55입니다. 이렇게 출력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쭉 이때까지 뭐 20몇 년 동안 이제 프로그래밍을 가르쳐 본 경험에 의하면요. 여기부터 찬찬히 한번 여러분들 만약에 프로그램을 처음 하신다면 이 논리를 찬찬히 생각을 계속 해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지금 충분히 이해를 해야 그 다음 단계에서도 이해하기가 쉽고 또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갈 수가 있고 이렇게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여기 또 하나 더 제가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요. 여기 이제 오른쪽에 나타난 예시는요. 선택사항인 else문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래도 같은 결과가 나와요. 이 경우에는 else문이 없기 때문에 while문이 완전히 종료된 후에 그리고는 이제 그 결과를 출력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블록을 벗어났지 않습니까? 인덴테이션이 없습니다. 들여쓰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while문이 완전히 끝나고 나서 결과를 출력하는데 대부분의 컴퓨터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코드 중에서 else문을 사용한 왼쪽 위에 있는 코드가 좀 더 파이썬다운 코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파이소닉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요. while문 내에서 관련된 모든 작업을 처리하고 나서 통제권을 다한 코드로 넘겨주는 거죠. 현재 아래에 있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는 while문이 다 끝나고 나서 통제권을 넘겨주기는 했는데 이때 이제 프린터에서 그 합을 갖다가 보여주는 겁니다. 그거보다는 그냥 while else문을 사용해서 1부터 10까지 더한 결과까지 다 출력을 하게 해주는 게 좋겠죠. 이게 의미론적으로 더 좋기 때문에 왼쪽 위에 있는 else문을 적절히 잘 사용하는 게 좀 더 파이썬다운 파이소닉한 코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또 다른 예가 있는데요. 이 예에서는요. while문을 이용해서 리스트 등 시퀀스 자료형에 포함되고 있는 값들을 차례로 처리하는 거, 그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의 예시는 투플에 들어있는 정수들을 하나씩 꺼내서 이것을 더하기를 해서 합을 구하는 코드입니다. 여기 코드 중에서 while문의 불린 표현식인 인덱스가 인티저의 크기보다 작을 때, 즉 투플의 모든 항목을 처리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투플 인티저스의 길이는 6입니다. 6이기 때문에 인덱스 0부터 5까지, 즉 인덱스가 6이 되면 빠져나오는 거죠. 6이 되면 더 이상 처리하지 않고 5까지 0부터 5까지 처리를 하는 이제 그런 식인데, 이처럼 투플이 가지고 있는 객체의 수를 확인해서 투플의 모든 객체를 처리한 후에 종료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인덱스의 초기 값이 0이기 때문에 투플 인티저스의 인덱스 번호가 0인 첫 번째 객체부터 처리를 시작했어요. 인덱스가 투플 인티저스의 전체 길이, 즉 투플이 가지고 있는 개수와 같아지면은 순환문을 종료하게 됩니다. 시퀀스 자료형의 마지막 인덱스는 항상 시퀀스 자료형의 전체 길이 빼기 1인 것을 항상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while문은요, 각각의 값이 이제 숫자이기 때문에 이 숫자들을 차례로 마지막 인덱스까지 토탈 값에 합한 후에 그 결과를 else문을 통해서 이제 출력하고 전체 while문을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결과가 이제 55입니다. 왜냐하면은 처음에 이제 토탈이 0인데 여기 이제 2가 먼저 들어갈 거고요. 2 더하기 8이 돼서 10이 될 것이고, 여기다 3을 더하니까 13이 될 것이고, 여기 5를 더하니까 18이 될 것이고, 여기 10을 더하니까 28이 될 것이고, 여기 마지막 27을 더하니까 55. 요렇게 해서 되고요. 그래 인덱스가 6이 되는 순간 0부터 5까지 다 했죠. 그래서 while문을 빠져나오면서 else문에 있는 print 명령어를 실행을 했다.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사용자가 특정 범위의 값이나 자료형을 입력할 때까지 계속해서 입력을 요구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while문을 사용하면 좋습니다. 여기 예시는 while문을 사용해서 사용자로부터 번호를 입력받았어요. 이 번호가 4가 아니면 계속해서 메뉴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메뉴에 있는 번호인 1, 2, 3, 4 중 하나를 입력하면요, 입력한 번호를 알려주고, 만약 메뉴에 없는 번호를 입력하면은 그 안에 있는 조건문에 이제 if else가 있죠. 여기 else문을 통해서 입력한 번호가 메뉴에 없다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메뉴에 있는 번호 중에 4를 입력하면요, 조건문이 이제 거짓이 되겠죠. 그렇게 되어서 while문이 정상적으로 종료되기 때문에 while문에 있는 else문, 즉 print by 이것을 이제 실행한 후에 while문을 빠져나가게 됩니다. 대충 한번 화면을 멈추고 이 코드의 논리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일단 메뉴에다가 3중 따옴표를 사용해서 메뉴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넘버를 이제 빈 문자열로 초기화를 시켰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while문이 처음 실행될 때 넘버가 빈 문자열이기 때문에 문자열 4는 아니죠. 그죠? 왜 이제 문자열로 표기했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input 함수가 받는 것은 문자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교를 해서 일단은 넘버가 빈 문자열이기 때문에 while문을 시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빈 문자열은 문자열 4가 아니기 때문에 참여되어서 실행을 할 거고요. 이렇게 되면 이때 이제 메뉴를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메뉴 번호를 입력을 받죠. 그래서 일단 무조건 while문을 실행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만약에 1, 2, 3, 4 중에 하나를 입력하게 되면요. if number가 in 1, 2, 3, 4 중 하나다라고 하면은 그 번호, 그 넘버 변수를 이제 선택했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출력을 하게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넘버 번호는 없다. 예를 들면 7을 눌렀으면 7은 없는 메뉴입니다. 5를 눌러도 5는 없는 메뉴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1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4를 이제 입력하게 되면요. 일단 인풋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번을 메뉴를 이제 선택했다고 출력을 하고 다시 이제 앞으로 돌아갈 때 4가 되기 때문에 이제 거짓이 되어서 else문, 마지막에 있는 while의 else문을 이제 실행하게 되죠. 저 print by를 하게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이제 한번 코드를 실행하고 값을 입력하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이제 코드가 실행이 되면요. 먼저 이제 input 함수를 통해서 메뉴 번호를 입력하세요라고 나오겠죠. 여기 7을 입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if문에서 if number, 즉 7이 in 1, 2, 3, 4 안에 있느냐? 없죠. 그래서 else문이 실행되어서 7번은 없는 메뉴 번호입니다를 출력합니다. 그러고는 다시 이제 while문을 실행해서 메뉴를 출력을 하겠죠.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메뉴 번호를 입력하세요 해서 이번에 1번을 입력했습니다. 그러니까 1은 뭡니까? if number 1은 in 1, 2, 3, 4냐? 맞죠? 있죠. 그래서 1번 메뉴를 선택했습니다. 라고 이제 출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또 while문이 돌겠죠. while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4를 갖다가 입력했죠. 그러니까 넘버가 1, 2, 3, 4 있느냐 하니까 if문에서 있죠. 그래서 4번 메뉴를 선택했습니다. 라고 출력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while문의 시작으로 돌아가니까 4는 4와 다르다. 아니죠. 4는 4와 같죠. 4는 4와 다르다는 false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while문을 빠져나올 건데 빠져나오기 전에 최종적으로 while else문을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게 즉 print by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제가 방금 설명한 내용이 바로 즉시 이해가 안 되시면요. 계속 넘어가지 마시고 찬찬히 이 코드의 논리적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걸 완벽하게 이해해야 앞으로 이제 계속 배우는 while문과 for문을 이해하는데 훨씬 쉽습니다. 지금 대충 하고 넘어가면요. 나중에 계속 어렵게 되니까 지금 한번 찬찬히 시간을 가지고 이 코드의 논리를 한번 이해해 보도록 노력하십시오. 이번에는 램다 모드를 사용해서 좀 더 재밌는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예시는 while문에서 횟수에 상관없이 그냥 조건이 거짓이 되는 순간 실행을 중단하고 while문을 빠져나가는 것을 보여주는 코드입니다. 우선 이제 램다 모드를 갖다가 불러왔고요. import 랜덤을 했고 변수 fruits에다가 5개의 과일 이름을 담고 있는 리스트를 활성화합니다. 물론 리스트를 해도 되고요. 투플 해도 됩니다.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드의 세 번째 줄에서는 센티넬 값인 빈 문자열을 변수 fruit에다가 할당을 했죠. 뭐 이것도 변수 이름을 i로 해도 되고요. 뭐 x로 해도 되고 편하게 해도 되지만 좀 더 의미 있게 fruit으로 해서 센티넬 변수를 이제 초기화를 합니다. 빈 문자열로. 일단 변수 fruit의 값이 빈 문자열이라서 이것은 이제 while문 시작해서 fruit이 블루베리와 다르다가 true죠. 빈 문자열은 블루베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참이 되기 때문에 while문이 실행이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코드 5번째 줄에 이제 while문 안에 있는 이제 내용에서 보면요. 램담에 있는 choice 함수를 사용해서 여기 리스트에 있는 fruit에 들어있는 값 중에 하나를 무작위로 선택해서 반환합니다. 요것을 이제 변수 fruit에다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무작위로 반환한 저 fruits 리스트에서 무작위로 받은 이 값을 출력을 합니다. 그렇게 출력을 하고요. 그리고는 또 이제 확인을 하죠. 이게 이제 무작위로 받은 게 블루베리인지를 확인하고 블루베리가 아니면 또 한번 초이스 함수를 실행해서 또 무작위로 받습니다. 그래서 출력을 하고요. 이게 또 블루베리가 아니면 계속 반복을 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무작위로 뽑은 것 값 중에 하나가 블루베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일단 프린트 블루베리를 하고 났어요. 블루베리가 아니다는 이제 false가 되겠죠. 그래서 while을 이제 종료하고 마지막에 있는 while else문, 프린터가 되어 프린트문, 블루베리가 선택되어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라는 것을 이제 출력을 한 후에 완전히 while문을 빠져나가게 되겠죠. 한번 이렇게 코드를 실행한 결과를 한번 볼까요? 이 실행한 결과는 매번 다를 겁니다. 여러분이 할 때마다. 하지만 여기 보면요. 일단은 while 문이 빈 문자열이 블루베리가 아닌 게 참이 되어서 일단 램담 초이스에서 하나를 뽑았습니다. 그게 사과인 거죠. 그래서 프린트해서 사과를 출력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while문을 다시 돌아가서 한 번 더 램담 초이스를 사용해서 뽑았습니다. 이때 바나나가 나왔죠. 그래서 바나나를 또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사과가 나왔네요. 그래서 사과를 또 출력하고 그 다음에는 블루베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문을 통해서 블루베리를 출력한 후에 다시 while문을 이제 위로 올라가니까 이게 블루베리가 아니다 라는 것은 false가 되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else문에서 블루베리가 선택되어서 프로그램을 종료합니다 라고 하면서 프로그램이 이제 종료가 되었습니다. 이 코드도 한번 천천히 보면서 여러분이 이 코드의 논리가 완벽하게 이해가 되도록 한 후에 다음 페이지의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것은요, 브레이크 명령어를 사용했다는 점이 이제 앞서 예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제 브레이크 명령을 좀 더 배우게 되겠지만은 일단 여기서는 이제 브레이크 명령이 뭐 하는 것이냐 라고 하면요. 일단 while 문을 빠져나간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드는 이제 임의로 선택한 항목이 블루베리가 맞다면은
어떻게 합니까? 블루벨리를 이제 출력을 하고 나서 바로 while문을 종료시키는 거죠. 여기서는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브레이크 문에 의해서 종료가 되면은 else 문은 실행이 안 된다는 거 약간 말씀을 드렸죠. 그죠? while else 문에서 else 문이 실행이 되지 않는 조건은 두 가지를 했습니다. 브레이크나 리턴 문에 의해서 종료가 되든지 예외가 발생했을 때 이게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드를 한번 실행을 해본다면요. 이렇게 해서 맨 처음에는 이제 사과를 뽑았겠죠. 그래서 프린트 프루트 해서 사과를 출력을 했고요. if 프루트가 블루베리냐 하면 아니죠. 사과는 블루베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브레이크 문은 실행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다시 뽑았습니다. 그래서 바나나가 나왔겠죠. 그래서 바나나를 출력하고 나서 또 if 문을 확인합니다. 프루트이 바나나인데 블루베리는 아니죠. 그래서 브레이크 문은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에 넣을 때 랜덤 초이스에서 블루베리를 뽑았어요. 그래서 일단 블루베리를 출력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if 프루트이 블루베리냐 하니까 블루베리는 블루베리죠. 그래서 이 if 문이 참이 돼서 브레이크가 실행이 됩니다. 이 브레이크가 실행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while에 있는 마지막에 있는 else 문은 결코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프루트이 블루베리와 같으면 브레이크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else 문은 절대로 실행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있는 else 문은 잘못된 코드라기보다는 불필요한 코드죠. 절대로 실행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앞서 했던 코드와 비교해 볼 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화면을 한번 잠시 멈추고요. 이 브레이크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은 앞 페이지에 있던 코드, 즉 오른쪽에 있는 코드는 브레이크 문이 없죠. 그래서 항상 while else의 else 문이 실행이 됩니다. 빠져나갈 때. 하지만은 왼쪽에 있는 여기는 if 조건문에서 브레이크가 들어가기 때문에 else 문은 결코 실행이 되지 않는다. 이 점을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는 이제 다음에 있는 실습들을 계속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이 코드를 찬찬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while 문의 형식에 대한 강의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